사실은 지금 목동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요. 빨라요? 단계는 초기인데 여의도, 여의도, 그다음에 압구정 이런 데는 훨씬 빨리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조합 설립했거든요. 목동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는데 다 따라잡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포인트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특징들이. 그런 것들이 목동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목동 뭐 교회를 한복판에 끼고 있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도 그게 없고, 그러니까 재건축이 좀 오래 걸리는 이제 아파트들의 이제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압구정이 그런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너무 관심이 많은 지역, 너무 대장, 전국구 대장 이러면 거기는 입주민들이 어깨가 좀 올라가죠. 우리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죠. 이거는 우리는 전국에서 제일 우리나라 제일 좋은 아파트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시공사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차죠. 아, 다른 아파트들이 그냥 이 정도면 좋은 거야 하는데 나는 현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밖에 못 지어? 우리 원하지 않아. 우리 현대 우리 안 원해. 용 날개 달아와. 뭐 이런 거. 이거는 그렇지. 이건 커뮤니티가 너무 부족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다른 거 해. 이게 이제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동이 있고 한강변이 아닌 동이 있잖아요. 한강변에 있는 동은 한강변을 그대로 가지고 싶어 해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강을 봐야지 가격이 훨씬 비싼 건데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동별 동의율이 잘 안 올라가고 이분들이 계속 불만이 많습니다. 한강 재건축해도 한강 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뭐 난리 나죠. 아닌 단지도 있으니까 한강뷰가.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뷰가 되는 단지들은 똑같은 한강뷰를 보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자리를 원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감정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까 아파트는 비교적 균질하다 그랬잖아요. 네. 동하고 목동은 차이가 없어요. 여기 몇 동이나 층하고 사이가 없어요. 근데 압구정동은 차이가 커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평수인데 여기가 훨씬 비싸요. 그걸 원해요. 감정평가. 그리고 한강변이니까. 그러니까 역전이 되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한강변에 있는 34평보다 안쪽에 있는 40평이 더 저렴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막 이게 막 복잡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감정평가를 아직 안 받았잖아요. 이거는 대략적인 거고, 서로 생각은 한강변에 있는 동들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우리가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한강이 안 보이는 평수가 좀 큰 평, 우리가 대지 지분이 많아. 너네는 그래도 대지 지분 얼마 안 되잖아. 우리가 다 이 사업 다 하는, 우리가 진짜 주인이야.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쵸? 그러겠다. 이해관계가 진짜 첨예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재개발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압구정동은 압구정 아파트가 뭐 신현대, 뭐 구현대 나눠졌지만 사실은 거기가 몇 차로 쪼개져 있어요. 맞습니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다 달라요. 30평대 되면 목동은 똑같아요. 같은 아파트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같은 34평인데 지분이 막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8차도 있고 9차도 있고. 네, 대지 지분이 달라요. 다르죠. 많이 차이 납니다. 같은 34평인데 어떤 거는 40평대를 받고 어떤 거는 30평대를 받아요. 어떤 30평은 40평대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고, 또 하나는 통합재 건축. 그런 단지들 몇 차를 통합을 하잖아요. 다 묶어서 하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면 얼마나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다 달라. 지분도 다 달라. 아파트도 몇 차 다 달라. 뷰도 달라. 구조 달라. 그리고 자긍심이 또 있어. 웬만큼 만족을 못 해. 그렇죠. 쉽지 않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 걸린다. 이제 그때 제가 압구정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네. 그때 오래 걸릴 수는 있다. 빨리 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언젠가 되면 100억 넘어간다 하고 제가 도움을 드렸거든요. 100억 넘는 느낌이다. 40평.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드려서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목동은 그게 없어요. 한강변이 아니죠. 그리고 몇 차 통합이 아니에요. 1단지, 2단지 각각 재건축입니다. 통합단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리스크도 없고, 뭐 지분별로 딱딱딱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요소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목동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자녀 교육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많잖아요. 젊은 분들의 비율이 좀 높아요. 재건축 단지 중에서요. 그러니까 여의도나 압구정만 가더라도 진짜 연세가 다 많으세요. 할아버지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막 빨리빨리가 잘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그리고 된다. 고집이 또 있으세요. 자기 보세요. 압구정에 만약에 있어요. 자산가 100억 자산가예요. 돈을 내가 이렇게 벌어서 성공했어. 타협이 잘 안 돼요. 자기 주관이 네, 설득이 안 돼요. 그분 설득을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난데. 난데. 이런 느낌. 나 안 해. 나 안 중요해. 돈 많아. 이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이제
목동은 그에 비해서 학군지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또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요. 실거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목동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매수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30, 4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 분들은 이 오래된 아파트에 살기 싫어하죠. 더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7, 80분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안 불편해요. 아, 그렇지.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동에 있는 분 30, 40대가 봤을 때는 이건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주차도 이해가 안 가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톡방 이런 데가 소통이 엄청 빨라서 뭔가 빨리 돼요. 그래서 좀 하더라도 일단 속도가 우선입니다. 뭐 의견이 있어도 그래도 빨리 하자. 강남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 우리는 빨리 재건축해. 이게 재건축이 안 되니까 너무 격차 벌어졌잖아. 우리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행이 사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수립도 수립 후 지정도 엄청 빨리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고 뭐 시에서 뭐 해라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수용을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돼서 생각보다 진행이 되게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다른 단지보다 그러니까 압구정만 하더라도 분담금이 거의 1대1 재건축 수준이어서 저는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30평대 30평 가는데 저는 그냥 쉽게 10억 정도 그냥 분담금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1대1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일반 분양을 많이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일반 분양을 많이 하려면 용적률이 뭐 200 몇 프로인데 하려면 그만큼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거나 그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임대 아파트가 되면 압구정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생각만큼 타협하기가 우리는 1대1 재건축에다 분담금 10억 내더라도 나는 임대 아파트 적게 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대1 할 거야. 어떤 데는 나 돈 없어. 이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목동은 일단은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은 평수를 가는 게 아니라 높은 평수를 가더라도 분담금이 대부분 없어요. 대지 용적률이 뭐 20%대부터 150%대까지 뭐 거의 중층 재건축이지만 저층 재건축하고 맞먹는 그 정도. 용적률이니까 목동 7단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 27평 가지고는 35평을 무상으로 가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35평에 35평 받는데 10억 분담금 내라 그래요. 그럴 때 동의율하고 속도하고 27평인데 방 2개 화장실 하나예요. 27평이. 이중주차해야 돼요. 커뮤니티도 없어요. 오래됐어요. 이런데 재건축 빨리 하면 공짜로 무상이네? 무상으로 35평 새 거로 줄게. 아반떼인데 아반떼 너 있잖아. 아반떼 이거 있잖아. 오래된 거 20년 됐잖아. 이거 나한테 구화방 그 구화방 팔면 내가 그랜저 있잖아. 그랜저 신형으로 줄게. 이러면 나는 클래식카가 좋아요. 이런 분들 있겠죠. 근데 굉장히 적겠죠. 그리고 부담금 없어. 공짜야. 이러면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빨리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이 빠른 이유는 분담금 없이 큰 평수로 무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크게. 투자 플러스 실거주가 돼야 되겠죠. 네. 뭐 규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단지가 지금 여러 가지인데 네. 여기서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네. 이 상황에 따라 가격이 사실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 자체가 속도, 입지, 대지 지분 이거에 따라 다 섞여 있어요. 그거 버무려져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7단지 가장 비싼 이유는 가장 비싼 데가 7단지거든요. 네. 이거 제가 어제도 계약을 매수를 하나 해드렸는데 네. 신고가가 하나 나올 예정이고요. 35평대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를 받는데 3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들에서 신고를 늦게 하거든요. 일부러요. 가격 자극되니까 늦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2개월 후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4월 달이나 3월 말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의미 있는 7단지에서 의미 있는 가격에 깜짝 놀랄만한 가격이 나옵니다. 여러 개가 여러 개가요? 네, 툭툭 나오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급 정보를 드리는데 이거는 뭐 진행 중이어서 더 디테일 드리긴 어렵고 7단지가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인데 제일 비싼 이유는 대지 지분도 좋고, 여기 한번 보시면 가장 뭐 대장 단지를 소개해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네. 7단지 가장 대장 단지인데 가장 큰 평수가 36평짜리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26억 4천에 9층이 거래됐는데 뭐 26억 8천까지도 거래가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더 큰 금액에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여기는 뭐가 장점이냐면요. 36평이잖아요. 네. 대지 지분이 거의 30평 가까이 돼요. 29점 몇 평인가 그래요. 그렇습니까? 엄청나죠. 30평이면. 대지 지분이 이제 말이 안 되는 대지 지분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여기는 40평대를 무상으로 받거든요. 와. 지금 받고 환급을 받냐 안 받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0평대 받고 환급을 받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랜저로 바꿔주는데 구화방을 네.
돈이 나오네? 돈이 또 주는 거예요. 이거 쓰세요라고 예, 또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업성이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입지는 목동보다 더 좋은 입지는 많지만 더 좋은 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성을 들이밀었을 때는 여기보다 사업성이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정부나 뭐 시에서만 방해만 안 하면 사실은 여기는 무조건 빨리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장점인 거죠. 제 집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비싸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분도 많고 그래서 여기 단지가 지금 2,550세대잖아요. 예. 여기 재건축 되면 5,000세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목동 세대 수가 25,000세대라 그랬는데 재건축 완료는 5만 세대로 늘어나거든요. 2배 정도가 그러니까 용적률이 2배로 늘어나도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세대가 5만 세대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서울에서 균질한 신축 5만 세대는 없잖아요. 현재 5만 세대는 없을 거예요. 개포도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비슷하거나 좀 작거나 이거 잠실은 조금 이제 구축이 많아졌고 택지규모가 큰 규모만 말씀드리는 거 평지에 네. 대단위가 되는 데는 잠실, 뭐 개포, 그다음에 잠원, 반포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의도, 압구정 이런 데는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큰 규모로 되는 데는 이제 마지막인 거죠. 목동이 10년 후에는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대단지에 이렇게 규모가 큰 매머드급 신도시급의 신축 세대로 균질하게 있는 도시는 목동이 앞으로 영원히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위에는 뭐 이렇게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데가 서울에 없잖아요. 땅이요. 재건축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재건축이 어렵잖아요. 이런 평지에. 이런 평지고 용적률이 이미 200% 넘는데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실이 재건축 한 번 더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우리 생에는 어렵고 우리 생에는 뭐 100년 후에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년, 30년 후에 가장 대단지 신축이 몰려있는 곳은 이제 유일한 곳이 여기밖에 이제 없는 게 그 그림을 멀리 그려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비싼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군도 좋고 여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모근초가 유명한데 저희 딸도 아마 이쪽으로 내년에 이제 갈 예정입니다. 갈 예정인데 여기는 모근초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초중 안에 들 수 있어요. 강남 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자녀가 없는 저도 여기는 다 그렇죠. 워낙 유명하게 들어가서 엄청 빡센 곳이어서 그래서 강남 쪽에서도 만약에 학원에서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기출 문제, 뭐 예상 문제 풀어줄 때 모근중 문제를 풀어줘요. 근본 있네 여기. 모근중 문제를 풀어보게 해요. 대치동에서. 저 대전에 있을 때도 이렇게 충남고 문제 풀게 하듯이. 충남고도 명문이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이 문제를 이제 서울 각지에선 풀어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넣으면 돼라.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말이 되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학군도 좋고 현대백화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제일 비싼 거여서 그리고 또 역도 가깝잖아요. 네. 목동역 뭐 백화점도 가까운 오목역도 가깝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분도 높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끼고 있고 주상복합도 가운데 끼고 있고 예전엔 제일 비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재건축 전에는 여기가 이제 구성도를 보면 작은 평수부터 되게 많다. 36평도 세대수가 별로 안 돼요. 거의 중소형 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단지가 많은 1, 2, 3, 뭐 5, 6 여기는 대형 평수 훨씬 많거든요. 대형 평수 구성이 거의 큰 평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엄청 큰 평수가 많죠. 그러네요. 세대수도 빵빵합니다. 1, 1, 20세대가 아니에요. 보세요. 90세대. 이걸 다 더하면 대형 평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네요. 이쪽 엄청 많습니다. 다 작은 게 제일 24평인데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사업성으로는 여기가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여기는요. 그렇죠. 근데 이제 7단지가 더 비싼 이유는 여기 역사권이 지금 아니어서 입지가 반영이 된 거죠. 좋은데 학군도 좋고 너무 좋고 대형평,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인 거죠. 5단지가 전통적인 이제 부촌이거든요. 목동 내에서도. 그래서 왜냐면 다 대형평수 뭐 50평 뭐 이런 데들 막 사니까. 네. 여기는 7단지? 뭐 20평? 뭐 7단지 뭐 어때서? 여기 우리가 훨씬 부자인데. 얘는 다 50평대 얘는 방도 있고 화장실 하자고 여기는 막 방 4개고 막 이러니까 훨씬 부자죠, 여기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점 가격이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재건축이 가까우게 되면 평형 구성이 바뀌게 되죠. 얘네가 20평은 20평 안 받잖아요. 30평대, 40평대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평형 구성도 좋아지고 역도 가깝고 편의시설이 또 가깝고 백화점 다 가깝고 여기는 좀 멀고 그러니까 무게중심 이쪽으로 이제 여기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된 거죠. 이게 재건축 연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게 또 무게중심이 또 바뀌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 또 바뀌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중심 상업지, 백화점 이런 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맛집도 그렇고. 네. 여기는 다 완벽하니까요. 그게. 단점은 평형 구성이 좀 중소형이 많았는데 재건축 후에는 한 30% 이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게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맞아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현대백화점 지하에 네. 메가박스가 있더라고요. 예, 마가박스 있어요. 팝콘이 맛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메가박스 고급 버전 있잖아요. 비싼. 부티크. 맞죠. 부티크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뭐 백화점이든 뭐 편의시설이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곳이어서, 보통 백화점 장사가 요즘 잘 안 되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어제도 제가 가가지고 뭐 하고 왔는데, 사람이 빠글빠글합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목동에 있는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애들 교육에 신경 쓰고 거의 멀리 안 갑니다. 여의도 많이 갈 것 같잖아요. 여의도 가서 막 여의도 더현대 막 갈 것 같잖아요. 안 가요, 잘. 그냥 여기 현대백화점 가요. 거의 여기는 현대백화점이 여의도 현대의 약간 축소 버전.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 또 리모델링도 했거든요. 새로 리뉴얼을 해가지고 했는데 축소 버전인데 여의도까지 잘 안 가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학원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 등교시키고 좀 휴식 시간에 엄마들끼리 정보 교류를 하죠. 모임 갖고 티타임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하는데 왜냐면 또 있으면 또 애가 또 하교되고 또 학원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빠요. 여유롭게 막 2-3시간 동안 어디 비울 시간이 없어요. 멀리 갔다 올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있어요. 엄마들끼리 만나요. 멀리까지 안 가요. 이 백화점은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전국에 막 7위, 8위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재건 오래돼가지고 예전보다는 소득이 떨어졌죠. 목동이 수준이. 왜냐면 임차인 분들도 많이 사시고 재건축 아파트 보유만 하고 안 사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기를 없애지 않고 리뉴얼을 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기 5만 세대가 들어오면 여기만 이용하거든요. 여기는 다시 예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지가 되고 중간에 있는 신도림 쪽에 있는 현대가 이제 이게 없어졌잖아요. 네. 그 중간이 있기 때문에. 네. 7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7단지는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7단지뿐만 아니라 1단지부터 14단지 가격이 다 비싸요. 비싼데 이제 여기 앞쪽에 이게 좀 더 비싸고 대형 평수가 많잖아요. 목동으로 들어가는 데가 좀 더 비싼 편이고 그리고 이쪽 신정동으로 들어가는 데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8단지는 목동 입지가 좋아가지고 목동에 들어가는 단지들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쪽은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나 금액대로 따지면 신정동으로 들어가는 단지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1단지 여기는 다 중소형 평형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동 부촌이라 보기는 어렵고 좀 보시면 고척하고도 가깝고 목동 끝인 거죠. 중심하고 또 멀잖아요. 네. 그래도 학구는 그래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데 금액 보면 여기 때는 이제 실거래가를 보시면 20평대는 뭐 12억 2천 이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뭐 27평 같은 경우도 14억 3천 이 금액대도 접근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급지에서 여기를 올 때 그래도 가장 만만하게 보는 게 이제 이쪽이 접근하기 쉬우니까 13억, 14억, 27평을 이쪽으로 보는 거죠. 여기는 20억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